안녕하세요. 김 팀장의 이직 구직의 김 팀장입니다. 면접을 제가 이제 좀 들어가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까요? 이제 면접 가운데 대략 면접을 진행하는 걸 보면 또는 면접 가운데 한 앞에 10에서 15분 정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사람은 좀 잘 되겠다. 이 사람은 합격하겠다. 이 사람은 이쯤 되면 탈락이다라는 마음속의 결정,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요. 마음속의 결정. 그리고 이제 저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면접 의견을 보고 최종 결정합니다. 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한 10에서 15분, 길게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보면 굳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탈락과 다음에 통과 이런 거를 좀 대략 마음속에 짐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경력 공채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떤 회사들 보면 여러 직군에 여러 직무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공채라는 이름으로 경력 공채라는 이름으로 많이 뽑게 됩니다. 이게 신입 공채하고는 좀 다르죠. 기존에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단체로 뽑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간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뭐 좋든 싫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의 경쟁이라면 그 면접 가운데 경쟁이 있죠. 그건 어찌 보면 지원자 입장에서의 경쟁인 거고요. 또 어떤 경쟁이 있냐면 결국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면접관들이 결정하는 그 장소에서의 경쟁이 있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뭐 월등하게 어떤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최종 면접에서 뭐 당연히 성공을 하시겠죠. 통과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겠죠. 그러나 비등비등한 경우에서는 최종 면접에서 뭐 다수의 사람을 뽑는 경우 같은 경우 이제 탈락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 채용이라는 과정, 특히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떤 합격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탈락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할 정도로 이 경력 공채는 그런 경우들의 변수들이 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 최종 면접 또는 최종 어떤 합격자를 선택하는 그 면접관이 이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뽑지 않더라. 이런 사람은 좀 탈락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내용들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등하게 전문성과 자신만의 경험을 보이신 분들은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통과하고 합격까지 가실 겁니다. 그러나 비등비등한 어떤 비슷한 어떤 부류의 여안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기에서 작동하는 탈락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후보들을 탈락시키는지 한 두세 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탈락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 반대로 하면 내가 그런 경우의 수에서 내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겠죠. 탈락이 아니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로 여러분 스스로를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탈락시킬까? 첫 번째는요. 회사나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라는데 의외로 진짜 그 홈페이지도 안 보시고 또 하나 뭐 어떤 서비스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통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앞부분에 많이 물어보죠. 저희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어떤 제품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걸 알고 계세요?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인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정말 모르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잘 설명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면접을 보고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순간인데도 그 회사의 서비스와 제품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좋은 회사여서 지원했다. 뉴스에서 한번 들어본 거 좋은 것 같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하고 싶어서 많아서 지원한 거는 본인 입장이고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지,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이나 우리 회사를 정말 이직하는 것이 이 사람 커리어에서 또 회사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매핑하는 순간인데 그냥 회사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 첫 번째, 회사나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좀 그 얘기 드리면, 이거 좀 의아스러운데 하시는데요. 이거 굉장히 작동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이 장황한 사람은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말이 장황한 사람, 말 많은 사람인 거죠. 어떤 말이 필요할 때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말이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막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업무에 들어와서도요. 그 업무할 때 말이 길어질 거라는 걸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면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럼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 뭐가 있습니까? 미팅이 있어요. 보고가 있어요. 이런 회사의 중요한 순간에도 말이 많다? 그러면
듣는 사람, 그 회사에서 보고하는 사람, 보고받는 사람 누굽니까? 상위 직책자겠죠. 뭐 CEO를 포함해서 C-레벨, 그리고 또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말이 길다? 그 얘기 뭐냐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은 이것은 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말이 장황한 사람은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뭐 분위기 띄우고 말 많고 회식 자리에서 말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인데 말이 장황하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이 장황한 후보자는 탈락시킵니다. 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보통 회사의 모든 일들은 팀으로 움직입니다. 팀이 아니면 파트로 움직이죠. 두세 명이 하나의 파트, 또 많으면 팀. 팀도 작은 규모는 뭐 5명의 팀일 수 있고요. 50명, 100명도 팀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회사라는 건 여러 다수가 같이 일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협업과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이 이게 그래서 원팀이다, 뭐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원팀 정신으로 하나의 본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팀의 차원에서 시너지를 내게끔 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죠. 이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더라도 협업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잘만만, 본인이 잘했다는 것만으로도 강조한다. 그게 현재 조직에서 시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협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했다고 하는 사람, 나 혼자서 다 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이거 A부터 Z까지 다 했다. 얼마나 기여하셨나요? 80% 이상, 100%.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인데도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탈락시킵니다. 왜?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혼자서 못하거든요. 차라리 본인의 기여도, 뭐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나 몇 명 안 되는 회사에서는 다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리소스가 적으니까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마케팅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들이 물론 한정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적인 것들에서 물론 자기가 더 DRI를 가지고, DRI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 했다고 하는 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본인의 역할을 어떤 걸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회고할 때 아쉬웠는지, 부족했는지, 다시 한다면 무엇을 바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저는 정직한 사람이고 그 업무를 제대로 했다는 사람이라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사람? 저는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공백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의 이유든 아니면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이 번아웃이 와서 진짜 이때 아니면 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리프레시하고 그다음에 격리역 휴식기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제일 잘하고 있을 때고 자기 역량과 자기의 스킬을 가장 피크치고 자기의 어떤 성과를 가장 보여줄 텐데 갑자기 그만뒀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 회사는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거나 내 단절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회사는 영속적인 영리 추구의 집단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저도 중간에 공백이 있어 봤지만 면접에서 면접관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썩 해피하지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계속 있다가 왔으면, 왜냐하면 쉬면 템포도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다시 일으키려면 그 기간만큼 또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재직자를 좀 더 좋은 원봉 조건에서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모셔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중간에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공백이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 저 공백이 길었는데요, 1년 쉬었는데요, 합격했는데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분은 그 나름대로의 명확한 그 휴식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 회사에서 가졌던 놀라운 성과들을 그 회사에서 바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공백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스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면접관이 어떤 말을 합니다. 면접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면접관의 말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답변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면접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면접이라는 과정은 아직 합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못하고 자식 그거에 대해서 본인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계속 말을 한다든지 앞에 이야기에서 계속 일종의 말에 어떤 이유 없이 맥락 없이 계속 반대적인 논리로 자기의 어떤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관이 보더라도 이거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후보는 대부분 탈락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회사에 들어와서 중요한 미팅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일이 무조건 예스맨을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 회사를 설명하거나 또 설득하거나 납득시키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보이지 못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고 본인의 입장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 또는 회사의 입장대로 되게 된다면 수용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수용성과 그런 어떤 피드백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어떤 최선의 합의를 위해서 하자는 그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신의 뜻과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또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후보자의 모습이 도드라질 경우 그런 후보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5가지 얘기 드렸는데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제가 인터뷰에서 수없이 봐왔던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합격과 탈락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탈락이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탈락시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의 상황이나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5가지에 한 가지라도 조금 포함되는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에서도 반대로 하면 나한테 더 합격률이 높아지구나.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회사의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 탈락시킵니다. 말이 장황한 사람 탈락시킵니다. 혼자서 다 했다고 하는 사람 탈락시킵니다. 이유 없이 그만둔 사람, 납득이 안 되는 사람 탈락시킵니다. 마지막 면접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수용하지 않는 사람 탈락시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요 탈락의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특히 경력 공채라는 여러 다수를 뽑는 순간에 탈락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합격의 자리에 서려면 내가 어떤 위치를 서야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요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또 힘있게 또 다음 컨텐츠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의 또 다른 전진, 여러분의 또 많은 행동의 변화를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팀장이었습니다.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